당신의 위기를 기회로 바꿔주는 위기관리TV 최홍규입니다. 오늘은 블랙스완, 위험 가득한 세상에서 안전하게 살아남기. 나심 니콜라스 탈레브 지음, 차익종, 김영구 옮김. 검은 백조는 없다는 편파적인 현실을 다시 생각해보자는 찬사와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구인이 오스트리아 대륙을 발견하기 전까지 9세기 사람들은 모든 백조는 신세임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이것은 경험적 증거에 의해 뒷받침된 난공불락의 신념이었다. 관찰과 경험에 근거한 학습이 얼마나 제한적인 것인지, 우리의 지식이 얼마나 허약한 것인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블랙스완이란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경우를 말합니다. 백조의 깃털색은 무엇일까요? 흰색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색깔의 백조가 존재하는 것일까요? 1697년 호주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검은색의 백조가 발견되었습니다.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우리는 이것을 블랙스완이라 부릅니다. 검은 백조의 원리에서는 우리가 아는 것보다 우리가 모르는 것이 더욱 중요해진다. 많은 경우 검은 백조 현상은 예상 밖의 일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고 또 그래서 그 효과가 증폭되는 것임에 유의하자. 2001년 9.11 테러를 생각해보자. 만일 9월 10일에 테러 가능성을 어느 정도 생각할 수만 있었다면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가능성이 일정했다면, 그 가능성을 인정했다면 전투기가 쌍둥이 빌딩 주변을 선회하고 여객실 조정실 출입문 밖에 방탄 장치를 설치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테러리스트의 공격은 발생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2004년 12월 태평양에서 일어난 쓰나미도 마찬가지다. 이 쓰나미를 예보할 수만 있었다면 막대한 피해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인구 밀도가 높은 곳은 미리 대비를 하여 피해를 막을 수 있었으며 조기경보 제도를 미리 실시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알고 있는 것, 내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위험도 나오지 않는 법이다. 검은 백조 현상은 예상 밖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발생하고 그 효과가 더욱 증폭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것에 더욱더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특정한 사례들에서 보편적인 결론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이끌어내는가? 우리는 우리가 아는 바를 어떻게 아는가? 우리는 주어진 대상들이나 사건들에서 관찰한 바가 그것들의 다른 속성들을 파악할 수 있게 해주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어떻게 아는가? 관찰을 통해 얻어진 일체의 지식에는 함정이 숨어 있다. 그럼 이 책의 재미있는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칠면조가 한 마리 있다. 주인이 매일 먹이를 가져다 준다. 먹이를 줄 때마다 친구인 인간이 순전히 나를 위해서 먹이를 가져다 주는 것이 인생의 보편적인 규칙이라는 칠면조의 믿음이 확고해진다. 그런데 이게 웬 말인가? 추수감사절을 앞둔 어느 수요일 오후, 예기치 않은 일이 이 칠면조에게 닥친다. 칠면조는 믿음의 수정을 강요받는다. 칠면조의 문제는 밥줄을 챙겨주는 사람의 손이 목줄을 조이는 모든 상황에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을 전후해 칠면조가 겪는 역사를 보여주네요. 이 1000일 동안 일어난 일은 바로 다음 하루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려줄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과거로부터 미래를 투시하려는 순진한 시도는 매우 폭넓게 우리 생활 속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죠. 자, 사례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과거의 경험을 맹종하는 사람이 있다면 한 유명한 배의 선장이 말한
다음과 같은 금쪽 같은 지혜를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다. 나는 이전까지 한 번도 사고라 할 만한 것을 본 적이 없었다. 바다 위를 표류하는 배라고는 단 한 척도 본 적이 없었다고요. 다른 배의 조난을 목격한 일도 없었을 뿐더러 내가 재난의 주인공이 되는 사고를 겪은 적도 한 번도 없었습니다. 1912년 타이타닉 호를 몰던 스미스 선장이 배가 침몰하였고 이는 역사상 가장 유명한 해상사고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제 검은 백조를 파악하는 일의 이야기 짓기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 짓기는 눈에 번쩍 뜨이는 사실만 돋보이게 할 뿐만 아니라 사건 발생 확률에 대한 직감도 흐트러 놓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실험을 통해서 해당 내용을 간단히 검증해 보겠습니다. 이 실험은 예견 전문가인 교수들을 대상으로 실시가 되었다. 두 사람은 대상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를 주고 그 발생 확률을 예측하게 했다. 첫 번째, 1000명의 이상의 사망자를 낳을 대홍수가 미국에서 일어날 가능성. 두 번째, 캘리포니아에서 지진이 일어나 대홍수를 발생시켜 1000명 이상 사망자를 낳을 가능성.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은 1번과 2번 중에 대홍수가 일어날 확률이 어느 쪽이 더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잠깐 답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설문 결과 응답자들은 1번의 발생 확률이 2번의 발생 확률보다 낮다고 대답했습니다. 실험 참여자들은 즉각 캘리포니아의 지진을 재난의 원인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대홍수가 일어날 확률이 더 높다고 답했던 것입니다. 저자는 결론적으로 검은 백조 현상을 파악하지 못하는 까닭은 이러한 이야기 짓기의 오류나 개인의 직감이나 감성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의 일들을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현실로 벌어지는 사건에 대해 충분히 성찰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죠. 실제로 검은 백조 한 마리가 나타났을 경우에도 우리는 검은 백조의 근본적 속성을 망각하고 또 검은 백조란 우리에게 너무 추상적인 개념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미 발생한 사건을 시시콜콜하게 생각해보고 바라보는 데에만 정신을 빼앗기게 됩니다. 재밌는 사례가 하나 더 있습니다. 잘못된 주사위 굴리기. 회의가 열린 건물 역시 플라톤 영역의 바깥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나는 깜짝 놀랐다. 여기서 플라톤 영역이라는 것은 하나의 틀에 갇힌 생각만 한다는 얘기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틀 안에서의 생각이 멈춰 있고 틀 밖의 생각은 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카지노의 위험관리 담당자는 청원 경찰을 두는 것 이외에도 사기꾼의 농간으로 이불 손실을 줄이는 데 골몰했다. 카지노들은 게임 테이블마다 온갖 다양한 게임이 벌어지도록 판을 짜놓게 되는데 이는 억세게 운 좋은 행운아가 돈벼락을 맞을 경우도 예방하기 위한 것임을 확률 이론에 정통한 사람이 아니라도 쉽게 알 수 있다. 카지노 담당자들에게 가장 큰 일은 마닐라나 홍콩에서 비행기로 모셔온 거물들을 잘 관리하는 것이다. 이런 거물은 한 판에 수백만 달러를 아낌없이 쏟아붓는다. 사기꾼이 없다면 개미군단 같은 도박꾼들이 사기에 성공한다고 해도 양동이에서 물 한 방울 새어나간 것 정도일 뿐 카지노의 피해 규모는 크게 올라가지 않는다. 그래서 카지노에 대한 블랙스완 얘기를 4가지로 정리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손실 요인은 호랑이를 등장시키는 쇼 때문에 들어갔던 1억 달러다.
이 호랑이는 조련사의 품에서 사육되었고 지금도 같은 침대에서 잠을 자지만 이 무섭고 강력한 동물이 어느 순간 주인에게 덤벼들 수 있으리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또한 호랑이가 관증석에 뛰어들 가능성도 카지노 측이 미리 염두에 두었을지는 모르지만 이를 대비한 보험을 들어줄 생각은 아무도 하지 못했다. 두 번째 손실 요인은 호텔 합병 과정에서 불만을 품은 계약자에게서 비롯되었다. 이 사람은 자신에게 제시된 청산 결과에 상처를 받아 카지노를 폭파시키려고 했다. 그의 계획은 지하실의 기둥 주위에 폭파물을 설치하는 것이었는데 당연히 그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다. 하지만 만약에 그 자리에 내가 카지노를 즐기고 있었다고 생각을 한다면 등골이 서늘했을 것이다. 세 번째 손실 요인은 내부 서류 관리를 잘못해서 일어났다. 손님이 예정치보다 높은 수익을 올리면 그때마다 이를 기록하여 회계부서가 보관하도록 하는 것이 카지노의 관례다. 그런데 이 서류를 회계부서에 제출하는 일은 맡은 직원이 알 수 없는 이유로 몇 년 동안이나 자기 책상 및 상자에 보관해 두었다가 발각이 되었다. 직원이야 이런 일이 있으랴 예상하지 못했겠지만 탈세는 중범죄이기 때문에 카지노 측은 사업 면허를 반납하거나 엄청난 비용을 치러 처벌을 유예받는 길밖에 없었다. 결국 카지노 측은 상상을 초월하는 벌금을 치렀지만 사업권을 유지한 것만으로 행운으로 생각했다. 네 번째, 갖가지 아슬아슬한 사건들 때문에 일어났다. 예컨대 한 카지노에서는 소유주의 딸이 납치된 탓에 소유주가 몸값 지불을 위해 불법적으로 카지노 근거에 손댄 일이 발각되었다. 결론은 이렇다. 위 네 가지 사건 같은 검은백조 사태가 카지노 측에 평소에 염려에 든 손실보다 1000배 이상의 손실을 가져온다는 사실은 아주 간단한 어림 계산으로도 명백하다. 카지노마다 도박 이론에 바탕을 둔 정교한 감시 장치를 유지하느라 수억 달러씩 써대지만 정작 생각하지도 않은 곳에서 엄청난 위험이 터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과거를 돌아봄으로써 미래에 대한 규칙을 이끌어내게 됩니다. 그런데 과거에 입각해서 미래를 예측하다 보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과거의 동일한 자료에서 얻은 이론에 정반대의 결론을 낳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예컨대 우리가 내일까지 살아있다면 그것은 곧 두 가지를 의미한다고 저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죽지 않는 존재이거나 둘째, 우리가 그만큼 죽음에 가까워져 있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 해석은 저마다 동일한 자료를 기초로 얻어지는 것이다. 오랫동안 먹이를 받아먹고 산 칠면조는 이런 생활이 자신이 안전을 의미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좀 더 머리를 쓸 줄 안다면 인간의 저녁거리로 변해버릴 위기가 그만큼 가까워졌다고도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과거는 전혀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과거를 해석하는데 상당한 정도의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도 한 것입니다. 지하철을 타려고 뛰지 말아라. 놓친 기차가 아쉬운 것은 애써 쫓아가려 했기 때문인 것이다. 남들이 생각하는 방식에 성공을 이루지 못한다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남들의 생각을 추종했기 때문이다. 남들의 생각을 공부하고 내 생각을 기준으로 인생을 살아간다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가 있을 것입니다. 위기관리TV 한마디였습니다. 당신의 위기를 기회로 바꿔주는 위기관리TV.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